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TML5의 시멘틱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5가 소개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들이 시멘틱 태그예요. 그 시멘틱 태그란 그 태그 자체의 웹 문서 안에서의 역할이 의미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태그를 말합니다. 이전에 HTML4 문서를 보면은요, 대부분 div 태그를 사용을 했고, 그 div 태그 안에 id 속성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헤더고, 이 부분은 컨텐츠고, 이 부분은 푸터다라고 지정을 해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음 사람, 후임이 들어서 보더라도 구조를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다 찾아서 이 id 값을 찾아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HTML5에 와서는 그 역할에 따라서 태그가 다 지정이 됐어요. HTML5에서 그 시멘틱 태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문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태그들이 중요하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웹 이 표준을 만들면서 여러 개의 사이트를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이트가 이러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조를 표준화시켜서 거기에 사용될 태그들을 정해 놓은 거예요. 헤더 부분에는 헤더 태그를 쓰고 내가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싶으면 내비라는 태그를 써라.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사람이 보더라도 그 부분을 찾아내기 쉽고요. 기계 그 화면 낭독기라든지 아니면 검색 봇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 낭독기에서는 웹문서를 읽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실제 본문 내용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제목이고 이 부분은 주소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검색 봇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검색을 할 때 굳이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서 검색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문만 뒤져서 검색을 찾는다거나 메뉴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검색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헤더 태그라는 것은 머릿말이라 그랬는데 이 헤더는 사이트 전체의 헤더가 될 수도 있고요. 본문 안에서도 헤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에 속한 영역, 그 헤더 태그가 속한 영역의 머리말에 해당이 돼요. 이 헤더 태그는 주로 사이트의 헤더로 사용하게 되면은 맨 위쪽이나 왼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헤더 태그 안에는 검색창을 넣거나 메뉴를 넣거나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번 사용된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에서 여기 윗부분 하얗게 된 이 윗부분이 헤더에 해당할 것 같아요. 자, 검사를 눌러 보시면은요, 여기 사용된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파랗게 된 부분, 아까 금방 제가 선택했던 부분에 헤더 태그가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헤더 태그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윗부분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 부분이 헤더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헤더에는 로고와 메뉴 그리고 검색창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를 하나 볼까요? 다음에서 맨 윗부분을 한번 검사를 눌러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헤더 태그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더 태그는 위에 보니까 이 메뉴 부분과 검색창이 들어간 이 부분까지가 헤더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이트나 아니면 특정 콘텐츠 부분에 머릿말로 사용하는 것이 헤더 태그입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다른 문서나 다른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 즉 메뉴 부분은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nav, 내비게이션의 줄임말인 nav 태그를 이용을 해서 메뉴를 만듭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것을 한번 볼게요.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여기 메뉴 부분을 제가 검사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 위에 내부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해서 저 부분에 메뉴를 만든 것입니다. 다음 섹션 태그와 아티클 태그가 있어요. 이 섹션 태그와 아티클 태그는 둘 다 본문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섹션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티클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웹문서 스펙, 표준 스펙 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섹션 태그는 주제별로 콘텐츠를 묶을 때, 즉
제목을 나타내는 HN 태그가 함께 사용되었을 때는 섹션 태그로 묶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티클은 실제 내용이 들어가서 그 아티클 부분만 따로 떼내서 사용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 독립적인 내용이 될 때 아티클 태그를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섹션과 아티클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본문 내용 안에서 섹션을 사용하거나 아티클을 사용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aside 태그는 흔히 우리가 사이드바라고 하는데 본문 내용 외에 부차적인 내용을 표시를 할 때 aside 태그를 사용해서 사이드바를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신문 사이트에서 한번 본문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서 검사를 해보면요. 여기는 섹션 태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실제 본문을 나타내는 그 영역을 섹션으로 해서 기사를 묶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섹션 태그가 사용되고 있고요. 이 사이트의 경우 이 본문 내용을 표시할 때 보시면은 여기서는 아티클 태그가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헤더 빼고 실제 본문 전체는 아티클로 묶여가지고 그 안에 내용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과 아티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사이트의 경우에 한번 이 오른쪽 부분을 클릭을 해서 어떤 태그가 사용되어 있는지 볼게요. aside라는 태그, 즉 사이드바를 만들어주는 태그를 사용을 해서 오른쪽에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본문 내용이 아니라 부차적인 내용,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보고도 뭐 나중에 더 보고 싶다라면 볼 수 있는 내용, 이럴 경우에는 사이드바를 만들어주는 aside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frame 태그라는 게 있는데요. iframe 태그는 문서 안에 또 다른 문서를 넣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까만색 배경의 문서 안에 iframe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지스 퍼블리싱 홈페이지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 안에 또 다른 문서, 액자처럼 들어가는 것을 ifra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frame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표시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지금 다음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쇼핑 광고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검사를 해보시면 여기가 iframe 태그가 사용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내용과는 상관없이 별개로 따로 문서를 만들어서 iframe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iframe은 사용하면 편리한 점이 뭐냐면 이 iframe에 나타날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문서 전체를 수정할 필요 없이 이 안에 들어가는 외부 문서만 수정을 하면 이 iframe 자리에 수정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 안에 또 다른 문서를 넣고 싶을 때는 iframe 태그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 이제 푸터 태그가 있어요. 푸터 태그는 흔히 우리가 그냥 푸터라고 부르는 맨 아랫부분 하단에 나오는 사이트 제작 정보나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푸터 태그 안에 어드레스 태그라는 또 새로운 태그가 생겼는데요. 어드레스 태그는 제작자 정보,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 제작자의 이름이라든지 웹페이지 또는 피드백을 받기 위한 연락처,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어드레스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야 어떤 회사 사이트라 그랬을 경우에 회사 주소, 즉 웹사이트와 관련된 주소일 경우에도 역시 어드레스 태그를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문서 내용 중에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위해서 사용되는 주소라면 p 태그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어드레스 태그는 그 사이트와 관련된 우편 주소일 경우에만 어드레스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신문 사이트인데 주소를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어드레스 태그가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신문 사이트와 연관된 주소일 경우에는 어드레스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TML4에서 사용했던 div 태그는 이제는 다 HTML5에선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div 태그는 지금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서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div 태그를 많이 사용을 했다라면 지금은 HTML5의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문서 레이아웃을 만들고 대신 div 태그는 CSS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을 묶어야 할 때 div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 문서가 내용이 쫙 들어가 있고 이 문서를 뭐 화면 중앙에 배치하고 싶다던가 문서 영역에 너비 값을 지정하고 싶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div로 묶어서 div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아직까지도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문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HTML5 레이아웃 시멘틱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HTML5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던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div 태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던 브라우저가 아닌 다른 그 이전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멘틱 태그를 못 사용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8 이하라든지 시멘틱 태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위해서는 HTML5 shib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헤더 태그나 푸터 태그나 섹션 태그를 익스플로러 8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도 표시를 못하지만 이것을 HTML5 shib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사용해서 링크를 해주면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익스플로러 8이 인식할 수 있게끔 그 태그를 계속 생성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이 GitHub 파일로 가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그 안에 보시면 HTML5 shiv.js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만 복사를 해서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웹사이트에 특정 폴더에 갖다 놓으십시오. 저는 이제 JS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HTML5 shiv.js를 넣었어요. 그리고 문서 맨 윗부분에 다음과 같은 소스를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 소스의 뜻은 뭐냐면 if, lt, less than이에요. 익스플로러 9 이하 버전일 경우에 이 스크립트 파일을 링크해서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익스플로러 9 이상, 최소한 시멘틱 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브라우저라면은 이거는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넣어놓는 거죠. 익스플로러 8 이하 사용자가 접속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HTML5 shiv.js 파일을 링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HTML5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멘틱 태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괜찮은 사이트를 발견했다 그러시면 그 웹브라우저 도구를 이용을 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태그가 사용되어 있는지 보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